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최근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또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하락의 사실 하락보다 폭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모르고 가면은 결국은 큰 돈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가슴이 조금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 답답해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양자라는 섹터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길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일단 많은 분들에게 비유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힘들까봐 오랜만에 좀 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여행을 놀러 가기로 합니다. 놀러 가기 하죠. 그리고 이제 딱 기쁜 마음에 비행기에 탑승을 해요. 장거리 탑승을 하는데 갑자기 이 비행 도중에 막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그 비행기가 흔들려. 그럼 여기서 과연 나 오늘 죽는구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다들 나는 이 해외 여행이라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도착해서 뭐 하지? 거기 가면 뭐 할까? 내가 짜놨던 스케줄은 뭘까? 그런 기분 좋은 걸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있거나 그냥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나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기후 변화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양자도 그렇다 생각해요. 양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간다 해서 이게 양자의 문제가 아니라 늘 주식이라는 거는 조정도 줬다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10만 전자 가나했더니 5만 원 금방까지 밀었다가 다시 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자주를 처음 샀을 때 앞으로 내가 수익을 보면은 무엇 할 것인가 했던 그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흔들리는 거는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다. 특히나 지금 이 오늘 양자 컴퓨터의 하락의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왜 불안해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보면 일단은 어제 시장 지도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기본 재료라는 게 뭡니까? 결국 원자재,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원자재 이런 것들 낙폭이 어제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원자재 섹터들이 크게 무너진다는 거는 시장은 지금 뭐에 대한 인식이 커지느냐? 경기 둔화 시그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위험 자산을 줄이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술주들, 그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로 해갖고 또 같이 사실 어제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급락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그냥 테크놀로지 해갖고 다 같이 손에 손잡고 급락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 기술주들 미래 가치를 가지고서 가는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양자 컴퓨터 위험 자산은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기대치로 가는 이런 위험 자산 심리가 크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크게 무너지면서 이 시장 둔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시장 둔화 시그널이 왜 나왔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둔화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했잖아요. 지명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장이 지명하자마자 뭐 했다? 나스닥이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지금 이 연준 의장이 과거에는 이제 매파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거 다 알죠, 후보가. 근데 중요한 거 보면 뭐다? 월가 출신 매파적 비둘기 워시라는 게 뭐냐? 지금 여자 어째 결국엔 금리 인하 속도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우리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 반대한다라고 하면 사임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돈 풀면 안 된다, 뭐 한다. 근데 이제는 뭐 한다고요? 이제는
트럼프의 선택으로서 낮은 금리 원하는, 결국에는 이제 얘도 나이가 먹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게 갑자기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한 게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의 물가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직도 몇 퍼센트예요? 2.8%입니다. 2.8%. 늘 연준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사실 이 당시에 뭐 4% 이때 비하면 거의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이 늘 얘기했던 게 뭐다? 우리가 원하는 2%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만 뭐 하겠다?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게 연준의 목표였잖아요. 연준의 목표. 근데 보다시피 지금 2%라고 하기에는 거의 3%에 근접한 수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의 물가는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돼버려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버리니까 지금 시장에 뭐가 형성이 된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지금 사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최악인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보통은 그냥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을 하든지, 그러니까 금리만 가지고서 조절했을 때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든지 경기를 잡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자고 하면은요 경기가 죽어버리고요. 경기가 살리면 물가가 폭발하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사실상의 해결 방안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알아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겠지.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흐름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도 폭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대표적이었던 게 과거에 미국의 오일 쇼크였죠. 그래서 영국도 영국병의 확산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낮은 성장과 높은 물가의 노동파 옵션으로 이 당시에 굉장히 골치였습니다. 골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또 뭐 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게 타격을 받았죠. 공급망 붕괴 알잖아요, 여러분들. 물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저 당시에 제가 이제 탔던 차가 이제 포르쉐였는데 이제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이제 수리를 맡겼더니 부품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부품이 공급 안 돼가지고 센터에서 6개월인가 8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공급망 붕괴가 사실 내가 차에 비유하는 거지만 굉장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원자재 이런 물가들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위험자산 이런 것들이 같이 모였던 거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지금 시장이 이런 쪽으로 방향성 하나를 가져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사실 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시장이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왜 최악이었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있는데 뭐한다? 연준 의장 후보 지명에 뭐까지 떨어져요? 아까 그러면 위험 자산이 줄어들면은 안전 자산 심리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금이라든지 은이 급등해야 돼요. 근데 금도 떨어지고 은도 급락했어요. 은도. 왜 급락을 하느냐 봤더니 어쨌든 이번에 지명되었던 후보가 뭐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매파적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성향이 약한 인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이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이번에 이슈 터졌다. 오케이, 제대로 찍어 누르자 같은 게 뭐냐고 하면은, 아니 얘를 지명해가지고 금리나 이거 빡시게 나오겠다. 금리나 나오겠다. 막 그래가지고 아까 했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로 찍어 누릅니다. 근데 또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은 안 오를 거래요. 안 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금 연준 파월이 이번 올해 한 번 한다 했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연준의장 바꾸면서 올해 한 3번, 4번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딱 이 사람으로 지명되면서 2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도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후퇴되면서 타격받는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도 타격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이 어디 갈 데가 없이 그냥 어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양자를 놓고 봤을 때 악재가 단 1도 없습니다. 양자에 대한 악재라고 하면은 얘는 아까 안전자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기대 성장 리스크로 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과거에도 이 증시가 무너지면서 아니면 이런 걸로 무너졌다가 급반등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무너졌다 지금이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긴 해요. 또 추가적인 무너지면 하방 압력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불안할 건 아니다. 왜? 시장이 무너져서 무너지고 악재가 없이 무너지는 거는 회복하면은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또 다 안 보고 싶은데 BTQ만 또 물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BTQ도 굳이 봐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BTQ도 사실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캐나다 상장되는 데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제일 원하는 매수 가격은 3에서 5라고 했어요. 왜? 이 구간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상장되면서 다이렉트 싸버리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사는 거 제가 사고 싶으면 보초병 수준으로 사시고 여기가 최고의 매수 가격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구간에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나도 무섭다 생각은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양자는 이렇게까지 오른 걸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데 이건 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가격 150만 부르고 지금도 사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있잖아 라고 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도 실적이 여러분들 기대치만큼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당장 디웨이브 퀀텀만 봐도 뭐 얼마 지금 이번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계약 이걸로서 작년 벌써 3분기까지의 합의 매출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고 매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막 300%, 200% 매출을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양자 컴퓨터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 전원주식 2만 원에 산 거 부러워하면서 나중에 향후 20배, 30배 갈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이걸 왜 걱정하셔야 되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근데 간단해요. 주식이 사실은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뭐냐? 쫄리면 뒤지든가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양자 컴퓨터를 최고점에서 사라는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늘 눌릴 때마다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양자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했던 건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소개시켜드리고 나서도 지금 적어도 10배 이상 올라갔다가 조정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눌릴 때 사라. 조정은 너무 당연하다. 10배 오른 종목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SK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갔겠지만 결국에 보면 이런 식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마다 무서워할 거면은 사실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무서우면 뭐 도망가셔야죠. 근데 저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매매가 아니라 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